코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패널은 석브라더스 조 나오셨어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전자를 떼고 최고위원으로 제가 부를 수 있게 됐네요. 아, 대표였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는 감사합니다. 아니지만 네. 최고위원 당당히 되셨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전자를 아직 못 됐습니다. 박원석입니다.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애청자들께. 예, 사실 이번에 기회는 좋았습니다. 보면은 정치를 한번 이제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 내에서 네. 한번 정치를 한 30년 젊게 만드는 시도를 이제 했는데 좀 힘이 약간 딸렸습니다. 딸렸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분 축하도 해주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역할 꼭 해내겠습니다. 젊게 만든 역할. 최고위원을 달고 나더니 약간 목소리가 힘이 들어간 느낌? 차분해진 느낌? 그게 잠을 덜 자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의도에 그 월수금마다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면은 9시마다 최고위원이 그렇죠. 있으니까. 9시 회의에. 근데 이게 상계동 사는 사람한테는 고역입니다. 보면은 6시 반에 이제 출발해도 애매합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잠 못 자서 그렇다고.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요새 방송 출연이 굉장히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요. 뭐 네. 일부. 저는 그 라디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종편도 몇 번 나가봤는데 예. 좀 저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뒤로 종편 출연은 대체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닥 때문이라는 얘기 소문이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체로 만든 소문. 고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오늘 뉴스닥 주제에 들어가 보죠.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하한가. 예, 뭐 포털을 장식하고 있죠.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어제 설전 대단했는데 일단 하한가 골라오셨고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 듣고 얘기 나누죠. 저는 청와대 보좌진으로 했습니다. 참모진. 예. 참모진들. 이건 아마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고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설전 얘기부터 좀 가보죠. 일단 음성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듣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 설전이 벌어진 건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이인혜 헌재 그 재판관 인사청문회 하다가 인사청문회장이었어요. 네, 인사청문회 하다가 예. 이제 뭐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 및 이제 여당 측이 이제 계속 그 사법부의 사법농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또 아니면 또 영장 기각률 이런 거 가지고 언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청문회의 취지와 맞느냐라는 생각에 의사진행을 좀 제지했던 게 있고요. 위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입법부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또 여당 측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 아무리 청문회장이라고 하지만은 왜 못하느냐. 무슨 상황이든 해놓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 청문회 대상자의 소신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의원들이 정치적인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하던 행동인데 왜 이렇게 제지가 심하냐. 자, 이렇게 해서 벌어진 설전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들어보시죠. 안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중앙대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안 돼? 왜 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될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가 당신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이러고서 정회 땅땅땅 3번 하고 정회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여상규 의원이 넘어가자 얘기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걸 지적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불복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 불복 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 판사요?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당신이라니 여기서부터 이제 당신이라니 이렇게 박지원 의원이 당신은
사회자요, 진행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전이 막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문장 빼고는 뒤에는 감정 싸움이죠. 감정 싸움이죠. 네. 사실은 감정 싸움. 예전에 보면 이런 거 많았잖아요. 보면은 국회에서 보면 뭐 네. 표창원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이런 거하고 싸운 거 야 장제원. 그런 것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기억나요. 테고 그거 예. 외에도 뭐 옛날에 이제 강용석 변호사 현역 의원 시절 당시에도 보면 조경태 의원이랑 싸우면서 예. 야 조경태 뭐 이러면서 아. 너도 젊으면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운 그 영상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한가로 고르긴 했지만은 예. 뭐 박지원 의원이랑 공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사실 이제 사선 의원과 이제 사선 의원끼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순히 감정 싸움이라 보기에는 서로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봐야 되거든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저는 당연히 여상규 의원한테 이제 예. 박지원 의원이 당신이 판사 이렇게 했던 거는 실제로 예.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사법부에 좀 뼈아픈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좀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전직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한 거. 아 친정 보호하려고 지금 우리 입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그렇죠. 사법농단 얘기를 여기서 왜 못하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여상규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는 이게 청문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청문 본질과는 관계없는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감정 대립을 했기 때문에 아하. 보통 4선 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요. 예. 단순히 격해져서라기보다는 격해진 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 얘기는 초선도 아니고 이런 4선 정도의 중견 의원들은 다 감정 조절 사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게 말씀이에요. 경험과 경륜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안 배우겠다고 한 거거든요. 보면은. 예. 근데 이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예, 예. 목적 없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이 국회 규칙이나 관례의 측면에서 예. 보면 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장이었다고는 하나 법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농단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법행정에 관한 문제고 예. 그 사법행정의 파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한테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질의를 못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 위원장의 역할은 상임위의 안건을 회부하고 의사진행을 관리하는 역할인데 예. 이게 무슨 뭐 개인이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그리고 적절치 않은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사법행정에 관해서 후보자의 판단과 소신을 묻는 건데 그걸 막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여상규 위원장이 전 직장을 고려해서 친정. 의사진행을 좀 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월권에 해당하는 의사진행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아하. 네, 이런 격한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예. 일단 국회 관례상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너무 지나쳤다. 지나쳤다. 네, 그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청취자 장성수님도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 아닙니까? 근데 입법부가 사법부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그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지금 진행 들어와요. 중인 재판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 의원 당사자가 내지는 국회가 이런 그 질의를 했다면 그건 부적절하죠. 근데 이건 이제 진행 중인 재판도 아니고 그렇죠. 일종의 이제 사법 행정에 관한 문제고 사법 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걸 막았다는 거는 통상적 의사 진행은 아닙니다. 그럼 사법부 얘기는 사법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도 같이 넣어. 플러스 품격의 측면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 근데 박지원 의원이 그럼 거기서 당신 안 하고 네. 위원장님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으면 아마 서로 싸울 빌미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여상규 위원장 혼자 썩내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물이나 감정 싸움처럼 보이게 한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 들어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둘 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약간 프로레슬링 같은 싸움이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온 다음에 어제 예, 그 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무슨 말 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나잖아요. 위장전입 8번 이런 것도 쑥 그러니까 들어간 그분이 것도 이게 있고. 논란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내용이 주가 돼서 검증이 됐었어야 되는데 덮여버렸어요 논란이. 지금 뭐 두 사선 의원이 그냥 소리지르고 싸운 것만 지금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이것도 예. 안타깝습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근데 막말하면은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박 전 의원은 어떤 것 떠오르세요? 막말 또 뭐 국회 품격 이런 거 얘기할 때 옛날에 이은재 의원 뭐 이은재 의원. 대표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겐세이였나요? 예, 그것도 겐세이라는 자꾸 겐세이 놓지 마세요. 뭐 이거였나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국감도 했던 건가요? 뭐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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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아직도 돌아다니지 아,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그렇고 것도 또 정태욱 의원 뭐 지난 선거 앞두고서 이부망천 이런 발언도 있었고 아, 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밥하는 아줌마 이런 얘기했다가 학교의 급식 조리사 분들을 두고 한번 사단이 났었고 아니 밥이나 하는 아줌마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돼요, 이거? 이게 정치인들이 자꾸 이 언어 하나하나를 이제 다 희화화 시켜가지고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제가 네. 뭐 전당대회 치르면서 상대 예, 예. 후보한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퇴하세요 그랬더니만은 기자들이 쪽 쫓아가지고 방금 전에 이은재 의원 패러디하신 거냐고. 그래서 이게 참 사퇴하세요는 일상적인 정치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슨 뭐 아주 유행어처럼 돼 버려가지고. 근데 누구 상대로 사퇴하세요 했습니까? 아니 손학규 대표께서 저희 그 당시에 이제 당권파 이렇게 의혹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사퇴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방금 이은재 의원 패러디하신 거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한가 어제 그 지금도 포털 뉴스 포털 검색어 1위 하고 있는 여상규, 박지원 이 두 분의 설전. 박원석 전 의원의 하한가 가겠습니다. 청와대 보좌진 올라오셨어요. 우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또 각 당 대표 예. 초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 달성도 못했고 명분도 좀 챙기지 못한 이제 그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 남북 관계 진전이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고 또 정상회담이라는 게 워낙에 중요한 네. 그런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야 대표들이 함께 그 방문을 하게 되면 방북을 하게 되면 효과도 극대화되고 그렇죠. 또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히는 네. 이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거부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취지는 10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초당적 협력, 뭐 당리당략을 떠난 대승적인 어떤 협력 예, 예.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뭐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예. 늘 외교안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좀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안해서 어떻게 성사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차, 방식. 예, 그게 이제 진정성을 좀 가늠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예.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타진이 왔을 때 아마 이제 보수 야당의 대표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춘추관에 서서 비서실장이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고하듯이 예, 예.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긴밀하게 사전 설득을 위한 노력을 사전 정지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야 이게 명분이라도 확실히 남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마치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청와대 정무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예. 문희상 의장이 예, 예. 2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한 게 의장이 거절해 전 되게 의외였어요. 문희상 예.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이고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의 주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절하셔서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 예. 이거에 굉장히 강한 소신을 갖고 계시고 예, 예.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 가는데 입법부 수장에게 동행하자. 예. 사실은 이건 전례가 없어요. 남북 관계에서도 전례가 없고 아.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의 외교, 정상 외교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일종의 이제 예의에서 좀 벗어났고 그리고 전략이 좀 없었던 거 아니냐. 전략 청와대가. 부재 아니었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정무 라인에. 네,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 엄중한 사안을 다루면서 예. 청와대가 저 자세를 최대한 취하면서 엎드리고 하면서 국회 요청한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고민했어요. 아 잠깐만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평양에 같이 가자는 것을 진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아주 굉장한 명분과 함께 제안해 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그 전에서 왜 고민했냐면은 예. 결국에는 이 연장선 상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예. 나중에 반통일 세력, 방평화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야당을 있어요.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절하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TV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서 예. 걱정은 싹 가신 게 뭐냐면요. 예. 과거에 야당에서 이러이러한 발언했으니까 이번에 꼭 동참해 주실 걸 믿는다. 조곤조곤 따지는 식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그 교류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단이 가려고 하면요. 가서 무슨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협의가 먼저 돼야 돼요. 보통 절차상 이렇게 동의하면은 국정원장이 먼저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잘 알지만 우리 특사나 아니면 우리 측 인사가 갔을 때 북한이 주요로 쓰는 전술이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잘하면 저녁을 먹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근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는 특사랑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님을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 갈 수 있는 안 가겠어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생각보다 부실했다 제안 자체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정성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구도를 잡으려는 제안이었나 이런 의심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또 지금 이 정상회담이나 국회 비준 문제, 그 지난번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를 다루는 보수 야당의 태도도 적절치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옹졸한 면도. 그러니까 좀 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더라도 오케이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정부 시절에 네. 사실은 대결 일변도의 남북 관계를 그 가져가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끊임없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의 야당을 향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야당의 태도도 그다지 온당치는 않은데 온당치 않더라도 어쨌든 이걸 품고 또 협치를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게 정치니까. 정부 여당의 몫입니다. 정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숙했고 어떻게 보면 거칠었다 이런 점들이 그런데 아쉽습니다. 비준동의안이 최근에 이슈가 돼가지고 한마디 못하면요. 비준동의안이 단순히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예산 추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여당이 거절했다기보다는요. 논리적 측면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 비준 동의를 갑자기 해야 된다. 6.15 14는 그게 안 되는데 이거 갑자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이 줄곧 주장한 게 뭐냐면요. 이 남북 합의가 항상 그들의 표현으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보수 력적 패당이 집권하면은 이게 바뀔까봐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비준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북한 측의 입장이에요. 일관성. 그런데 이게 확보해달라? 뒤집어 보면요, 6.15 선언한 다음에 6.15가 왜 뒤집혔냐를 보면요. 보수 역적 패당이 집권하기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1차 핵심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뒤집힌 거다? 항상 이 어떤 선언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언들이 뒤집어진 것은 심각한 군사적 도발들이 있었을 때 뒤집어진 것이지 보수 역적 패당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집권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보면은 물론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은 상호주의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북한 문제고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일관성 확보해주는 이번에 그러니까 라디오에 나가지고 홍익표 민정수석 대변인이 요 북한 측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당이 중심을 여기 좀 잡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우리 쪽에 있느냐 아니면 북한 쪽에 있느냐를 북한이 논리적으로 지금 덤비는 것이고 실제로 8월 27일자 노동신문 전 요즘 노동신문 많이 봐요. 뭐 아침에 북한의 반응을 보려고 그러면은 봐야 되는데 8월 27일자에 보면은 똑같은 주장이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된다 봅니다. 보면 남북 보수당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좀 분명히 해달라. 보수뿐만이야 우리 쪽에 책임을 억울하다. 지려는 거를 말씀하세요. 절대 이제 그거는 방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면은 당연히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파탄의 책임이 핵 개발이나 이런 거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북한 측 입장을 받아들인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박원석 의원. 아니 지금 이제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오히려 좀 비약인 측면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대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세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핵실험도 중단했고 남북관계에 중요한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고 북미 관계에도 중요한 진전과 변화가 있고 세계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비준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꾸 이걸 이제 과거를 환기시켜서 내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 아닌 결국 거고. 안 풀린다. 한쪽은 양보해야 예산안은 된다. 냈어요. 근데 예산안은 냈는데 그 예산안을 두고도 이제 왜 내년도 예산안만 내냐, 예산안 전체를 내라 얘기하는데 그 전체가 얼마일지는 지금 당장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5천억 냈더라고요. 네, 국회에서 비준을 해달라. 근데 이게 5천억인데 매년 1,700억은 남북교류 협력 예산으로 매년 편성을 해오던 거예요. 불용 처리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전액은 아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면 지금보다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강 그 정도
선에서 어림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렇게 그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네. 일방적으로 그 일관되게 네, 이 문제를 네. 거부할 그런 사안만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 좀 주장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일견 동의하면서도 수치는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보는 게 예를 들어 판문점 선언에 명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준을 요구하면서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한 2,900억, 3,000억 요 정도만 지금 내놨는데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소 4조 원. 이 4조 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노동력과 건설 자재 다 됐을 때 거의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5천억하고 4조는 아니요, 어마어마한 실질적으로 차이인데. 우리가 가서 부담한 형태로 이제 건설하게 되면은 예. 지금까지 뭐 금강산 관광도 우리가 돈 많이 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철도 연결 사업이 22조에서 37조까지 이제 추계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차라리 솔직하게 30억, 30조 든다 그랬으면은 검토라도 할 텐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 100분의 1로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부딪히고 있는 게 이제 예. 비준 동의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거 참 오늘도 하한가밖에 못 가게 생겼는데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박원석 전 의원.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뭐 이번 주 주가 오른 거 맞네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예. 또다시 이제 세계의 이목을 자신한테 집중시키는데 맞아요. 아주 탁월한 성공했어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뭐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전략을 정말 잘 쓰는 정치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도 그렇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게 쪽으로 유리하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이 한마디가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하. 그런 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전략가 트럼프와 김정은 이번 주 상한가. 자,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자유한국당 평당원 홍준표 씨. 네. 상한가 맞아요? 오면 관심 무지하게 끌어갔고요. 이분이 들어오는 명분 자체가 이제 아버지 기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보면은 예. 참 과거에 그 영감탱이 이런 발언으로 참 곤란 겪으셨던 분인데 굉장히 굉장히 좀 가족사 잘 챙기신 것 같고 오셔가지고 그런데 가족사만 챙기고 가지는 않을 거다. 않을 거다. 예, 분명히 정치적 발언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그 야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총리가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 본인과 성향이 워낙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한 경쟁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실 거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새 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무슨 발언을 하고 예, 이분이 뭐 갈지. 제가 상한가 뽑을 때 항상 꼭 좋아해서 뽑는 건 그 아니라는 걸 청취자들 이제 아실 거고. 예. 이야기까지 오늘 상한가도 이거 쭉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고 뉴스당 문 닫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